이번 시간에는요, 텍스트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안드로이드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면 UI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화면 디자인은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배치된 요소들은 코틀린 코드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뷰인데요. 자, 텍스트 뷰는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여줄 수 있는 뷰입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얘는 텍스트 뷰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include kotlin support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next. 자, finish 눌러 주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랑 먼저 화면 디자인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모양부터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액티비티 언더 main.xml을 클릭해서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주시고 텍스트 탭 눌러주겠습니다. 자, 기본 베이스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만들어서 보기 위해서 이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주시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해주시고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몇 글자 입력하시면 자동완성 리스트에 나오니까요. 자동완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텍스트 뷰라고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텍스트 뷰입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텍스트 뷰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3개 붙였고요. 자, 주요 속성입니다. 자, 텍스트 속성입니다. 텍스트 뷰를 통해서 보여줄 문자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텍스트 어피어런스, 미리 제공되는 테마로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거 누르셔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속성만 딱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 텍스트 뷰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어피어런스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쭉 뭐 좀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 중에서 ecompat.large로 맞추겠습니다. 자, ecompat.large가 있고요. 미디엄이 있고, 네, 스몰이 있습니다. 적당히 큰 크기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안드로이드 OS에서 각각 상황에 맞는 문자의 크기를 미리 정의해 놓은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ecompat large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나는 동시에 여러 개를 설정을 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컴포넌트 트리에서 쉬프트 키 누르시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공통된 것만 이렇게 나오고요. 클릭해서 ecompat large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크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럼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지금 컴파일 중에 있고요. 이제 실행이 곧 될 겁니다. 자, 설치가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개의 텍스트 뷰가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엔 주요 속성 중에 텍스트 속성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텍스트 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다가 자, 문자열 1번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실행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문자 1번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텍스트 뷰의 사용 목적은 사용자에게 어떠한 그 결과를 문자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문자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줄 문자를 세팅하는 속성인 이 텍스트 속성이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제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펼쳐주시면 상세하게 맞출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고요. 30 이렇게 커지죠, 그쵸? 그리고 텍스트 컬러, 여러분들 나중에 색상에 대한 걸 좀 배울 텐데요. 여기 점점점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색상 이렇게 골라 주시면 여러분들 색상을 이렇게 조절해서 맞추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으신데요. 이건 이제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뒷배경이 보이는 정도죠. 이렇게 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입혀지게 됩니다. 글자 색상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스타일인데요. B를 누르면 굵어지고 I를 누르면 기울어지고, 요거는 무조건 대문자로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 눌러보시면 다 대문자로 바뀌죠, 그쵸?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건 정렬입니다.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자, 이렇게 정렬 이렇게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맞춰주시고요. 보다 상세하게 맞춰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걸 펼치셔서 설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두 개는요, 코드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선언하도록 할 텐데요. 자, 주소값을 담을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틀린은 자료형에 관계없이 변수를 선언할 때 바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고요. 변수의 이름은 텍스트2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텍스트 뷰의 주소값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에다가 배치한 모든 뷰들은 전부 다 객체로 만들어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객체로 만들어져 있는 뷰의 주소값을 얻어와서 필요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만약에 지정된 뷰, 즉 요거를 가지고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id 속성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이 id 속성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소값을 얻어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id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널 값이 나옵니다. 근데 코틀린은요, 그냥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너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담기 위한 변수를 선언을 해 주실 때는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 뷰의 주소값을 담을 거니까요, 텍스트 뷰 물음표 그리고 널 이렇게 넣어주시면, 즉 자, 변수를 선언하실 때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주시면은 해당 주소값을 담을 수 있는 참소 변수 선언해 주신, 다시 볼게요. 자바 텍스트 2 해주시고 텍스트 뷰 해주시고요. 물음표는 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텍스트 뷰 클래스로부터 만든 객체의 주소값을 담을 참조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요. 뒤에다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이 변수에 널 값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코틀린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객체의 주소값을 담기 위한 참조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은 널 값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발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인데요. 나는 만약에 널 값을 넣어야겠다고 한다면은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이제 주소값을 받아오시면 되시는데요. 자, 텍스트2는요, find view by id 해주시고 텍스트 뷰. 자, 텍스트 뷰 타입의 주소값을 얻어오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뷰라고 해주시고요. 텍스트 뷰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id가 텍스트 뷰 2라고 세팅되는 애의 객체 주소값을 얻어오는데요. 텍스트 뷰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주시고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해 주실 때는 텍스트2 물음표점 set text, 여기다가 그냥 점 텍스트 해주시고요. 문자열 2 해주시면은 id가 이거인 텍스트 뷰의 주소값을 얻어서 담아 놓은 다음에 텍스트라는 이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세팅해 준 겁니다. 실행해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자를 세팅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ext to 물음표점 set text 해주고 문자열 10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text2를 통해서 객체에 접근한 다음에 걔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 setText 이렇게 해서 문자를 세팅해 주시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문자 10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거를 지우고요. 자, 이렇게만 놓고 보시면은요,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텍스트 해놓고 어떠한 값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setText 함수를 메소드로 호출해서 거기에 문자리라는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 코드는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setText, getText 메소드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코틀린은 이러한 식으로 작성해 주시게 되시면 자동으로 setText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서 이 문자열 값을 매개 변수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아, setText 메소드로 호출을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소값을 얻어왔는데요. 자, 근데 코틀린 기반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얘가 아이디가 텍스트 3이, 여기 보시면 텍스트뷰 3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자동으로 선언이 되면서 거기 안에 객체의 주소값이 자동으로 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틀린 기반의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소값을 받아오는 작업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바로 텍스트 뷰 3번 점 set text 해주시고 해주시고 점 텍스트는 자 문자열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아이디가 텍스트뷰, 텍스트뷰 2, 텍스트뷰 3이죠. 그쵸? 그래서 텍스트뷰, 텍스트뷰 2, 텍스트뷰 3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면서요.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객체 주소값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틀린 기반의 그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뷰의 주소값을 받아놓은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에 그 자바 기반의 안드로이드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시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자바 기반의 안드로이드를 전에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find view by id 메소드를 이용해서 주소값을 얻어온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코틀린은요 그냥 바로 그냥 해당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자동으로 선언이 되고 거기에 주소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별도로 여러분들이 주소값을 받아온 작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퍼티는 텍스트 속성이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뷰가 되겠습니다. 네, 주요 프로퍼티로는 텍스트가 있었죠. 자, 텍스트 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